네, 오늘은 상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디지털 숫자를 HTML로 만드는 걸 할 거고요. 오늘 디지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위해 HTML 실행할 수 있는 VS 코드를 실행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하나 띄워놓고 작업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알아볼 개념은 HTML 태그 중에 div와 span이라고 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태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일단 div 태그와 span 태그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적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다시피 이런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가로를 쓰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글자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팬 태그에 대해서도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저장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글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제 효과가 스타일이 미리 매겨져 있는 태그가 아니라 공간을 분리하는 태그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타일을 적용을 해가지고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CSS를 이용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안에다가 태그를 꾸밀 수 있도록 태그 이름을 적어주고 안에다가 속성을 넣고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됐었죠. 그리고 스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을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div 태그와 span 태그에 각각 배경을 붉은색과 녹색을 적용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 적용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차이점이 하나가 보이죠.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웹페이지의 블락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span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쓴 범위까지 이 라인에서 요까지만 스팬 태그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태그들이 연속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두 번째 큰 특징이 있는데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런데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블럭 단위로 공간을 구분할 때 사용을 하고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에서 글자별로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div나 spa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그런 꾸밈이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알아볼 특징은 CSS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스타일을 꾸며줬었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할 건데 그 개념은 바로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태그 종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대표되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지정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를 이제 내가 CSS 스타일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점을 앞에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박스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CSS 문법이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아쿠아로 적용을 해서 클래스, 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스타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CSS에서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 바디 태그 안에서 이 적용된 클래스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태그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태그 이름 옆에다가 한 칸 띄워서 적고 는 한 다음에 다운표 안에다가 점을 뺀 나머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작성이 됐죠. 자, 그러면 div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쿠아 색깔이 나올까요? 그리고 스팸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쿠아 색깔이 나올까요? 변경된 박스, 클래스가 적용된 아쿠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CSS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기준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 박스 스타일만 우리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용한 스타일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위에 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셔도 무방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는 div를 하기 위해서는 div를 꾸며줬었고 스팬을 하기 위해서는 스팬에 해당하는 CSS를 꾸며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태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면 h1 태그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h1도 박스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된 태그가 적용된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태그를 한 번에 꾸며주고 싶을 때 가상의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태그 이름 옆에다가 한 칸 띄워서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디지털 숫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박스,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들이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서 숫자들을 아마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지우고 바디 안에 있는 태그들을 지우면 싹 지워지죠. 그리고 오늘 만들어 볼 디지털 숫자를 위해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빅박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empty 박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러 박스라고 하는 걸 3개를 만들 거예요. 자, 각각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빅박스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숫자가 표현되기 위한 큰 틀을 이렇게 나타내 줄 거고 empty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를 표현할 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박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컬러 박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신호들을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색깔도 빅박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비어있는 박스는 흰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컬러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작은 박스를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너비와 높이가 필요할 거예요. 너비는 대략 한 50픽셀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도 50픽셀 정도로 줄 거고, 마찬가지로 컬러 박스도 똑같은 크기의 가로 세로를 갖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디지털 숫자는 가로가 박스가 3개가 들어가고 세로가 박스가 5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진 박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빅박스의 경우에는 50이 3개 있는 150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되겠죠. 150 픽셀. 그리고 높이는 작은 박스가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250 픽셀로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서 디지털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바디 안쪽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div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고, 클래스는 큰 박스로 감쌀 거기 때문에 빅박스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가로가 150, 세로가 250 픽셀을 가지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empty 박스랑 컬러 박스를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안에다가 작은 박스들을 우리가 div 태그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자, div 해서 클래스는 처음에 비어있는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색깔이 있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큰 박스 안에 비어있는 박스와 색깔이 차 있는 박스 이렇게 2개를 집어 넣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흰색과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봤을 때 이게 5개가 적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5개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한번 색깔이 있는 박스로 이렇게 5개 하면은 5개가 꽉 차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벗어났어요. 자, 이거는 div의 진행 방향이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div를 그냥 쓰게 되면은 진행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 큰 박스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CSS 속성 중에서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플로트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플로트가 이 작은 네모 박스들을 큰 박스 안에서 둥둥 떠다니게 할 건데, 이거를 왼쪽으로 정렬시켜서 둥둥 떠다니게 할 거예요. 이거 empty 박스와 컬러 박스 2개가 서로 조합되면서 숫자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둘 다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고 이 6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왼쪽으로
큰 박스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씩 정렬되면서 채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개념을 적용할 때 CSS 속성 중에서 플로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이 흰색인데 이게 흰색이라서 좀 눈에 안 들어오네요. 회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바꾸고 확인해보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오늘 디지털 숫자 중에서 먼저 0을 만들어 볼 건데 컬러 박스가 바깥쪽 1, 2, 3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되고 4, 5번은 회색, 6번은 노란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컬러 박스가 되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empty 박스 그 다음에 6번은 컬러 박스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0에 가깝게 반 정도 만들어졌죠. 동일하게 그 다음 줄도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또 한 번 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번 컬러, 엠프티 컬러 이렇게 한 줄을 더 완성시켜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세 줄은 다 컬러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디지털 숫자 0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뭔가 디지털 숫자 같은 느낌이 없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마진을 조금 줘볼게요. 자, 마진을 3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자, 마진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요소와 요소 사이를 띄워줄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3픽셀씩 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박스를 벗어났죠, 지금. 자, 마진 지금 딱 맞게 큰 박스가 150에 250이기 때문에 마진이 3픽셀이 들어감으로써 가로 같은 경우에는 369가 더해지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369, 12, 15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 150픽셀과 250픽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자처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빅박스의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대략 한 160 정도로 하면은 안되네요. 180 정도로 너무 많다. 170 정도.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맞춰졌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60 정도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80 이렇게 하면은 뭔가 디지털 숫자 다워졌죠. 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1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디지털 숫자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옆에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옆에 생길까요? 아래쪽에 생겼죠? 아래쪽에 생기고 두 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양이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박스, 빅박스에다가 플로트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주게 되면은 옆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주고 저장해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자, 옆으로 갔죠. 자, 그런데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빅박스도 마진을 좀 줄게요. 마진은 5픽셀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두 개가 떨어져서 0, 0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1이죠. 1이니까 3의 배수에다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컬러를 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empty를 복사해서 자, 여기는 empty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컬러, 일곱 번째 empty,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컬러,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컬러,
13번째, 14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3의 배수만 컬러가 칠해졌으니까 1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0 다음에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div가 어떤 건지,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3개만 만들어둬도 같은 속성의 어떤 스타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고, 또 하나는 div 안에다가 div를 적게 되면은 큰 박스 안에다가 작은 박스들을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짜기에 따라서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를 넣고, 이 작은 박스 안에 또 다른 작은 박스를 또 만들어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되게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